나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학창 시절 늦은 밤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다. 겨울방학이었고 시계는 밤 11시를 넘긴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독서실 안은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만이 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을 뿐 다른 자리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그때였다. 문득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독서실 입구 쪽 유리문 너머로 아주 키가 큰 2미터는 훌쩍 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새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다. 모자는 넓게 퍼져 있었고 얼굴은 어둠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실루엣이 흐릿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다. 무겁고 천천히. 발소리는 없었지만 또렷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아나려던 순간 그녀의 고개가 꺾이듯 내 쪽으로 향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눈을 마주쳤다고 느끼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졌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때 누군가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뒤돌아보니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무섭게 인상을 쓰며 작은 부적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짧게 외쳤다. 눈을 감고 절대 소리 내지 마라. 나는 필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없는 발자국 소리. 서늘한 한기.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웠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할아버지의 손길이 나를 잡아 끌었다. 나는 눈을 꼭 감은 채 할아버지를 따라 독서실을 빠져나왔다. 밖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은 길을 걷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에야 할아버지는 말했다. 그건 팔척 귀신이다. 예전에 산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 중 하나야. 혼자 있는 아이들을 찾아다니지. 나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부적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지냈다. 이후로 독서실에서도 골목에서도 그 존재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전이었다. 이사를 하면서 부적을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집 안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누군가 창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남겨진 젖은 발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꿈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얀 모자의 여자. 그녀는 꿈속에서도 말이 없었다. 다만 끊임없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 긴 팔다리로 느릿하게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나는 불안에 휩싸였다. 부적을 다시 구해야 할까?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걸까? 며칠 전 결국 나는 할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더 이상 나의 부름에 대답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골목길 끝에서 다시 그녀를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새하얀 모자, 끌리는 듯한 긴 치맛자락, 그리고 꺾인 목. 1년이 지난 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던 때 또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학창 시절 늦은 밤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어느 겨울이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고 창밖에는 소복하게 눈이 쌓이고 있었다. 독서실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이며 희미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 희미함 속에 기이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처음에는 바람인가 싶었다. 하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다른 자리에 있던 친구들도 모두 집에 돌아간 후였다. 나는 다시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싸늘한 기운을 무시할 수 없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독서실 입구 유리문 너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키가 큰 마치 그림자처럼 음산한 존재가 서 있었다. 새하얀 모자를 쓴 여자였다. 그녀는 마치 2미터를 훌쩍 넘는 키를 가지고 있었고 흰색 모자는 마치 장례식의 흰 상복을 연상케 했다. 그녀의 얼굴은 모자 아래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또렷이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그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기괴할 정도로 긴 팔이 몸 옆에 늘어져 있었고
손끝이 바닥에 닿을 듯 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다가올 때마다 공기가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을 쉴 수도 없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굳은 얼굴로 말없이 내 손에 부적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낮게 단호하게 속삭였다. 눈 감아라. 절대 고개 들지 마라. 나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귀를 찢을 듯한 정적이 독서실 안을 휘감았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리고 들려왔다. 바스락거리는 천 소리. 마치 누군가 내 주변을 천천히 맴돌며 스치는 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온몸이 떨렸다. 움직이지 않으려 했었지만 온몸이 저절로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할아버지가 나를 세게 잡아 끌었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비틀거리며 할아버지를 따라 독서실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서야 숨을 크게 몰아쉴 수 있었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고 있었지만 독서실 주변에는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아까 그 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후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건 팔척 귀신이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혼을 빼앗아가는 요괴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팔척 귀신은 혼자 남은 사람들, 특히 어린 학생들을 노린다고 했다. 한밤중 사람이 드문 곳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흐릿한 날씨일 때 조용히 찾아온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부적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서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공포는 조금씩 잊혀져 갔다. 나는 대학생이 되었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생활, 바쁜 일상 속에서 부적의 존재조차 잊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를 준비하면서 부적을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몇 년이나 지났으니까 설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곧바로 시작되었다. 자정 무렵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각사각 소리. 마치 누군가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 잠에서 깨어 창밖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침이 되면 내 집 앞에는 반드시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눈이 온 것도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누군가 문 앞까지 다녀간 흔적이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 발자국이 어디서 오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조심스럽게 불을 끄고 창가에 숨어 기다렸다. 그리고 정확히 자정이 되던 순간 희미한 흰 그림자가 골목 끝에서 나타났다. 넓은 모자, 흰 옷, 길게 끌리는 치마자라. 그녀였다. 팔척 귀신.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손가락이 창틀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짧고 거친 숨소리도 들렸다. 나는 숨죽이며 버텼다. 지금 이 순간 움직이면 끝이다. 본능이 경고했다. 그런데 갑자기 손등 위로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가 내 손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고 동시에 형광등 불을 켰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 손등에는 길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 나는 멍하니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나를 지켜주던 유일한 존재가 이제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팔척 귀신은 다시 내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밤중 문득 깨면 창문 너머로 느껴지는 시선. 화장실 거울에 순간 비치는 하얀 모자의 실루엣. 가끔씩 잠결에 들리는 속삭임. 돌아와.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